안녕하세요. 몽땅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요즘에 투자를 어디에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아파트는 가지고 있고 내가 이제 상가는 아무래도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자금력에 따라서 내가 자금이 2억이든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든 토지로 투자를 해야겠다 판단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질문이 되게 많으시고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나 토지 살 건데 어떻게 사야 되냐고, 나 토지 사게 해주세요, 토지 살 겁니다,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접근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내가 토지를 매수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요즘에 질문지 부동산 토지 투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돼요 하고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물론 부동산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주거용인 아파트도 있고요, 수익형인 상가나 오피스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대표적인 마지막인 토지 시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토지는요, 사치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내가 거주할 집이 있고 뭔가의 월세와 수익이 창출이 될 수 있는 뭔가의 수익이, 내가 일하지 않고 뭔가에 움직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수익이 창출이 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내가 있어두고만 없어두고만 그냥 막연하게 시골에 가서 나중에 농사 질 거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막연함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다가 보면은 2억의 상가격이 10년 후에도 2억이 될 수가 있고요. 무조건 토지 같은 경우도 황금성이 낮다는 이유 하나 말고 가격이 안 오르는 시장도 분명히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투자는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모든 부동산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마다의 개별적인 특징이 다 있는데, 뭐 토지는 공급량이 작다 보니까 나라에 있는 코드의 비중이 한계가 있다 보니 가격이 무한정 올라간다, 그런 망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일반인들이 토지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걸 좀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토지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정확한 목적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내가 노후에 전원주택지를 지어서 전원주택으로 거주를 하고 싶은 토지인지, 아니면 그냥 거의 대부분 90%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투자해 놓는 거예요, 자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냥 투자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개발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시는지, 정확한 목적을 갖고 투자시장, 토지 투자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가 내가 토지를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냥 나중에 여유가 있고 퇴직을 하면 가서 전원주택지 가가지고서 주택도 질 수도 있고요, 그냥 여윳돈이 있어서 그냥 묵혀놓으려고 하고요, 혹시 나중에 수익이 창출이 된다고 하면 수익도 창출을 해보요. 물론 이렇게 나누어지는 다양한 섹션들로 토지가 있다고 하면 너무나 좋죠. 근데 저희들이 자금은 한정이 돼 있고 현황에 나와 있는 토지 매물들 또한 모든 걸 100% 만족할 수 있는 물량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전원주택지로 거주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토지로 투자를 해놓고 싶은지, 아니면 개발 행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지, 이렇게 목적을 정확하게 좀 따져보시고 이 목적대로 토지를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제 기준이고요, 순수하게 제 방향이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안내해드린 첫 번째가 노후에 내가 전원주택지로 거주를 하고 싶은 토지를 사고 싶으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대주로 개발행위가 가는 지역에 매수를 해야 돼요. 계획관리라든가 자연녹지라든가 기타 지역도 농지를 상대로 했을 때는 농어가 주택도 지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움직이시는 게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농막도 짓고 있는데, 지금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거주주택을 내가 하나 가지고 세컨하우스로 전원주택에 거주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보는 안목,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아예 전원주택지를 짓고 들어갈 수 있는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그런 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거주지를 할 수 있는지의 목적 하나, 아니면 그냥 내가 농사를 지면서 농막을 하나 놓고서 그냥 잠깐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지을 수 있는지. 이렇게 전원주택도요, 어떻게 내가 토지를 사서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했을 때와 전원주택지로 개발이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했을 때의 단가 차익과 양도 차익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조금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대지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전원주택지를 매수를 하기를 원하실 테고, 거기에는 기본적인 계획관리나 자연녹지 같은 이렇게 농사를 대지로 변환이 할 수 있는, 용도가 변경이 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또 특징에 따라 기타 지역도 가는 구역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알고서 토지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나 나중에 노후에 집 지고 살라고, 근데 절대 농지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라고 했을 때 물론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지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용도인 첫 번째 전원주택으로 내가 거주를 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대지로 개발 가능한 지역에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냥 투자해 놓으려고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든 투자자들의 90%의 생각, 그냥 토지로 묶어놨다가 나중에 오르면 좋고요, 그리고 무조건 오를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혹시 내가 퇴직을 해서 노후에 시간 날 때 농사를 짓거나 나중에 거주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의 뒤에 단서들이 또 붙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는 사치품이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시고요. 무조건 토지를 산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토지에 투자를 해놓는다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게 상승장이 올라가는 건,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종시 인근에 있는 토지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그 직선산을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그러다가 무엇인가가 다시 뭔가가 이슈가 되면 또 올라갈 때,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게,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곡선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면은요, 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선 같은 선을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막연하게 나중에 또 거주할지도 몰라요 하다 보면은 그냥 묵어놓을 토지에 대한 개념이 또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더 감안하셔서 내가 그냥 투자해 놓으려고 뭐가 아니라 뭔가의 목적과 그 투자의 방식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많이 추천해 드리는 게 이 방법, 세 번째 섹터인 개발행위로 수익을 창출하는 걸 많이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요, 토지로 내가 수익을 내봤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섹션들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로 내가 뭐 농지를 사가지고 그걸 대지로 정도 변경을 하거나 임야를 사가지고 내가 대지로 해서 개발행위로 해서 여기에 뭔가를 투자를 했던 분들은 수익이 창출이 되고 용도가 변경이 되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고 양도 차익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걸 누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묻어놓으려고요의 그런 단순함이 아니라 이 토지를 내가 샀을 때 개발행위가 진행이 되는지, 개발행위가 진행이 돼서 수익이 창출이 됐을지,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 토지를 샀을 때 여기를 창고로 용도를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전답이었던 토지를 다시 건물로 근생으로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을 한다고 하다 보면 토지 자체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도 차익을 내가 1억을 볼 수 있었던 걸 2억을 볼 수도 있고요. 금액에 따라, 입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과 목적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추천을 하는데, 이 방법을 추천을 하다 보면은 원형지를 내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형지를 살 때 어떠한 지역에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보시는 안목을 가지고서 공부를 좀 하시고서 토지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지, 그냥 저 땅 한 돈 2, 3억 들고 있는데요, 이걸로 땅 사려고 하는데요, 알아봐 주세요, 어떤 땅 사야 돼요, 어디를 이런 막연함보다는 특별한 목적의식과 이 토지를 내가 투자하는 투자의 정확한
이유와 타당성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일하시는 분이라든가 내가 나중에 혹시 토지 가격이 안 올랐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이럴라겠어. 그럼 이 안 오른 토지를 내가 어떻게 개발 행위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지 이런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가 뭐 어렵다, 뭐 임대가 안 돼, 저는 또 다른 섹션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시장에 토지에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실지를 좀 고민을 하시고, 무조건 내가 땅을 사야지 하고 또 많은 중개사들이 이렇게 권하지는 땅으로 무조건 사시지 마시고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임야라든가 이런 개발지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개발 행위를 해서 전원주택지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용지라든가 이런 걸로 그냥 무자비하게 토지 판매하는 케이스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이런 분들은요 가격이 제가 세종에 2011년도에 들어왔을 때에서 그 가격에서 그 내가 원금을 회복하는 타이밍과 이거를 가격을 양도 차익을 보고 파는 타이밍이 기본적으로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장기간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내가 바로 투자를 해서 이 돈을 빼가지고 내가 뭔가로 다른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때는 토지 투자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동산 투자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걸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섹션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요. 양도 차익을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월세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하고 성향이 맞는 게 어떤 건지, 토지는 좀 장기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다 하시면 단타를 보시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토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으로 토지 투자하는 방법, 토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매물을 보고 내가 금액이 있는 돈에서 그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샀을 때에 내가 이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살 수 있을지, 이러한 다양한 섹션들을 하나씩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 투자를 해서 어떠한 양도 차익을 보고하는 다양한 사례들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